안녕하세요. 저는 템포럴 액션 로컬라이제이션을 주제로 텀 프로젝트를 진행한 김진아입니다. 발표의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영상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과 TAL 분야의 필요성에 대해 소개한 뒤에 현재의 TAL 기술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한 논문의 아키텍처를 소개하고 성능 개선을 위해 제안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한 소개를 한 뒤에 실험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마치겠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CCTV뿐 아니라 IoT 기계, 웨어러블 기계 등 다양한 기계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생성되는 영상 데이터의 양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상을 활용하여 감시 카메라, 군중 모니터링, 노인 간호 등과 같이 광범위하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 데이터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서 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영상 데이터를 활용할 때 영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분석하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체 비디오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영상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비디오에서 필요한 부분만 추출해낼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고 비디오 행동 이해 기술이 이런 기술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한 가지 예로 네이버 스포츠의 AI 득점 하이라이트가 있는데요. 이것은 AI 기술로 야구 경기 중에 발생한 중요한 상황들을 자동으로 편집해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경기 종료 후 3분 만에 경기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생성해냅니다. 비디오 행동 이해 기술은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액션 레코그니션은 하나의 행동만을 포함하도록 정제된 비디오에 대해서 그 비디오가 표현하는 행동을 분류하는 것이 목적이고, 액션 디텍션은 행동이 존재하지 않은 백그라운드와 다수의 행동 인스턴스를 포함하는 정제되지 않은 비디오에서 각 행동별로 행동의 발생 시점을 추정하고 클래스를 분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액션 레코그니션은 현재 객체 인식 및 탐지 분야의 발전과 유사하게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대부분의 비디오들은 행동만 존재하지 않고 배경과 다수의 행동을 포함하는 정제되지 않은 비디오이며 이러한 영상 데이터를 수동으로 정제하여 배경을 없애고 하나의 행동을 포함하도록 만드는 것은 많은 비용이 듭니다. 따라서 정제되지 않은 비디오에서 행동의 시점을 추정하고 인식하는 액션 디텍션 기술의 발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액션 디텍션 기술 중에서도 위치 추정의 대상이 시간인 경우를 템포럴 액션 로컬라이제이션 기술이라고 합니다. TAL은 크게 행동이 발생한 시간 구간을 추정하는 로컬라이제이션 문제와 여기에 추정한 시간 구간을 행동의 클래스로 분류하는 행동 인식 문제를 나눠서 풀고 있습니다. 이 그림처럼 TAL은 학습 과정과 학습된 모델을 이용해서 탐지 결과를 출력하는 추론 과정으로 나누어지는데요. 학습 시에는 먼저 입력 비디오를 전처리해서 피처를 추출합니다. 그리고 액션이 일어나는 구간의 후보인 액션 프로포절들을 생성한 다음 각 액션 구간별로 대응하는 액션 구간의 피처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생성한 피처를 이용하여 주어진 액션 프로포절이 실제로 액션인지 아니면 백그라운드인지 구분하는 모델을 학습합니다. 이후에는 생성한 액션 구간에 대해서 액션의 클래스를 인식하는 클래시파이어 모델을 학습해서 행동인식 문제를 풉니다. 우선 추출된 비디오 피처에 대해서 인스턴스 레벨로 분류 작업을 수행을 한 뒤 각 인스턴스별로 지정한 개수 K만큼 클래스 액티베이션 시퀀스 값이 큰 것들을 선정해 평균을 취하고 이 값이 큰 클래스의 행동으로 최종적으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TAL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셋은 투모스와 액티비티넷입니다. 둘 다 정제되지 않은 비디오 데이터셋입니다. 투모스는 학습 비디오 200개, 테스트 비디오 213개로 구성되어 있고 20개의 행동 클래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액티비티넷은 648시간 이상의 비디오로 10,000개의 학습 비디오와 5,000개의 밸리데이션 비디오, 5,000개의 테스트 비디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모스가 액티비티넷에 비해 비디오 수는 적지만 한 비디오당 평균 15개 이상의 행동 인스턴스를 포함하고 비디오 내의 71%를 배경이 차지합니다. 이에 비해서 액티비티넷은 비디오당 평균 1.65개의 행동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TAL에서 투모스는 도전적인 데이터셋입니다.
다음은 이 분야에서 소타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네트워크 ASL입니다. 저는 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저의 아이디어를 추가로 구현하였습니다. 따라서 간단히 이 네트워크의 핵심을 설명하자면 ASL은 기존의 로컬라이제이션 방식을 그대로 액션 클래시피케이션에 사용하면서 액션 인스턴스를 명확히 하는 방법을 추가하여서 비디오의 로컬라이제이션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이 그림에서 F는 클래시파이어고 G가 액션리스 스코어를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즉, G가 로컬라이제이션을 수행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클래시피케이션과 로컬라이제이션에서 나온 피처를 적절히 조합하고 상위 K개의 인스턴스를 선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액션 인스턴스를 더 잘 알아냅니다. 다음은 ASL의 성능을 다른 TAL 접근법들과 비교한 것입니다. 성능 측정 지표는 서로 다른 IOU 스레시홀드에서 에버리지 프리시전을 구한 것을 평균을 낸 MAP를 사용하였고, 앞서 소개한 두 데이터셋에 대하여 성능을 측정하였을 때 두 데이터셋에서 모두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성능 개선을 위해서 고려한 세 가지 접근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MSE 로스를 추가해 본 것입니다. 현재 TAL에서는 비디오의 피처 익스트랙터로 프리트레인된 i3D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모델을 통과하면 RGB와 플로우 피처가 각각 추출됩니다. 그리고 이 추출된 각각의 피처에 대해서 액션리스 모델 GT가 적용되어서 액션리스 스코어인 AT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AT 플로우, AT RGB는 같은 동영상에서 추출되었기 때문에 인스턴스별로 값의 경향을 비슷하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둘 사이에 MSE 로스를 추가하여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델을 변형하여 리셉티브 필드를 넓혀본 것입니다. 현재 TAL에서는 모두 동일한 베이스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ASL에서는 클래시파이어인 F를 사용하여 클래스 액티베이션인 S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F는 비디오의 RGB 플로우 피처 맵에 커널 사이즈가 1이고 패딩은 0인 템포럴 1D 컨볼루션 필터를 적용하여 클래스 액티베이션 시퀀스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비디오는 템포럴한 데이터이므로 액션의 정보 또한 템포럴하게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커널 사이즈와 다이얼레이션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리셉티브 필드를 조절하여 보았습니다. 따라서 커널 사이즈가 3이고 패딩이 1인 컨볼루션 필터와 렐루 액티베이션을 적용하고 커널 사이즈는 3이고 패딩이 2이고 다일레이션이 2인 컨볼루션 필터와 렐루 액티베이션을 한 번 더 적용해서 인풋 채널과 아웃풋 채널은 유지시키고 이 레이어를 통과한 피처를 기존의 레이어에 다시 통과시켜서 CAS를 예측하게끔 모델을 변형하여 보았습니다. 다음은 드롭아웃을 추가해 본 것인데요. 투모스는 학습 비디오가 200개입니다. 평균적으로 클래스마다 10개씩 비디오가 있는 것으로 충분한 학습이 힘든 작은 데이터셋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학습 시에 드롭아웃을 추가해서 샘플을 더 여러 번 학습시킬 수 있도록 하여서 작은 데이터셋의 문제를 보완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한 방법들의 실험 결과입니다. 오리지널 네트워크의 재현 성능을 확인한 뒤에 오리지널 네트워크의 MSE 로스, 변형한 모델, 드롭아웃을 각각 추가해서 세 가지 실험을 먼저 진행해 보았고 변형한 모델과 드롭아웃을 같이 추가해서 실험을 진행해보고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합쳐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평가 지표는 MAP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롭아웃은 20%의 샘플만 제거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재현 성능은 31.21%였습니다. 여기에 MSE 로스를 추가로 학습시켰을 때 31.88%로 약간의 성능 향상을 보여주었습니다. RGB와 플로우 피처는 같은 비디오 영상에서 추출했기 때문에 액션리스 스코어를 같게 만들어주면 약간의 개선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템포럴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리셉티브 필드를 늘린 변형된 모델 실험에서는 성능이 낮아진 것을 확인했고 드롭아웃을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변형한 모델과 드롭아웃을 같이 적용한 실험에서는 오히려 기존 성능보다 향상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서 리셉티브 필드를 늘리는 것이 다른 파라미터들의 튜닝이 진행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다 넣어서 학습을 진행하여 보았는데 32.29%로 기존 성능보다 1% 정도의 향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 가지를 적절히 튜닝하고 다른 파라미터들도 튜닝한다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구현하고 작은 성능 향상도 경험해 보면서 이번 턴 프로젝트의 기간이 짧아서 많이 아쉬웠고, 앞으로 더 시간을 많이 가지고 깊은 분석을 한다면 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얻은 보람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